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저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이렇게 또 날씨 좋은 공휴일인데 잘 쉬고 계실까, 이런 조금 걱정이 좀 돼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왔고요. 사실 이렇게 미리서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이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리플 같은 경우만 봐도 이 지지라인을 깨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많이 하실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해는 가니까 안심은 하면서도 반대로 좀 우려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항상 이런 고래들의 물량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플의 고래 흐름들, 최근 흐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결국 이 이슈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이슈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만약에 리플이 3,000원대, 3,100원대 다시 회복을 해줬는데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 시간에는 자, 6월달, 이 6월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6월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6월에는 보통 이렇게 또 시장이 또 횡보하는 시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먼저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사실 오늘 이슈가 좀 많이 어이가 없습니다. 이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이 경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타격을 줄 만한 이슈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봤을 때 왜 갈등이 시작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씩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머스크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석유화학 원료를 집중적으로 생산해내고 수출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산업을 키워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성향이라는 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트럼프 2기 때도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와도 멀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미 공화당 쪽이 당선될 확률이 높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서 트럼프한테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 2025년 말까지 전기차 세액공제를 줄인다는 정책을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당연히 머스크로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그쵸? 그러니까 배반감이 들고 배신감이 드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몇 개월 전부터 해서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은 이미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이번에 머스크가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이름이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앱스타인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입에 담기 조금 싫을 정도로, 정말 역겨울 정도로 그런 안 좋은 이런 사건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런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이 고조화가 되어 왔고, 그리고 현재 새벽에 나온 얘기는 이렇게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화해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제 테슬라는 다시 한 7%대까지 반등을 보여줬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같이 현재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렇게 또 갈등이 보이고 싸운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떨어진 것이고, 오히려 회복은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ETF의 자금 순유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떨어지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의 ETF는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이더리움은 조금이라도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이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량을 던진 게 아니고요. 61,838개의 솔라나를 자 스테이킹, 락업을 걸어놓고 이제 이자를 받는 형식의 이런 투자 방식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현재는 시장이 자 스테이킹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 그냥 묵혀둔다라는 얘기예요. 횡보하는 시장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좀 알 수가 있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제가 어제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리플의 고래들, 그리고 시장이 떨어진다 하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이 끝이라고 하게 된다면 자 어떻게 되나요? 고래들은 보시다시피 저점에서 이렇게 물량을 매집을 하고요. 자 이때가 2월 3일에 5억 개의 물량이 풀리던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0% 넘게 리플이 급락을 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바닥에서 이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 빨간 색깔이 현재 리플의 고래들의 물량이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이 당시에 이 구간에서 자 어저께 여러분들 수치 정확하게 다 보여드렸죠. 자 기억나시죠? 자 5억 개 정확하게 들어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자 20% 넘게 리플을 급등을 시키고 물량이 쭉 빠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더 올릴 거면 물량을 털어낼까요? 안 털어낼까요? 절대로 안 털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박스권 안에서 고래들이 물량을 털어내니까 리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자 2월 3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렇게 크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모아간다는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은 이런 반등을 이런 상승이 나왔던 이런 구간에서 고래들이 물량을 털어낸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이더리움은 어떤가요? 이더리움은 더 물량을 매입해 가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실 게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이 당시 2024년도 1월 달에 ETF 승인이 됐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을 보이게 되죠. 근데 이 조정을 보일 당시에 ETF의 자금들을 볼게요. 자, 이 바닥 구간이 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월 23일 날에 자, 이 시기거든요. 이때 어떤가요? 그 전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시기에도 물량이 계속 유입이 되죠. 그리고 23일 날 쭉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탈하고 지지라인 이탈하고 투매가 나왔는데도 어때요? 자, 물량 다시 또 유입이 되죠. 그리고 쭉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6천만 원, 5천만 원대부터 해서 그대로 쭉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은 흐름이잖아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차트만 보고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긴 목표는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긴 흐름을 보고 우리가 흐름을 체크하고 그렇게 전략을 세워가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시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불안하신 분들의 대부분 공통점을 제가 오늘 상담을 하다 보니까 비중이 제대로 분배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한 종목당 30%, 40%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현금이 기본적으로 40%, 50% 이상 안 남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플을 3,000원에 비중 뭐 10%씩, 그리고 우리가 뭐 이더리움은 비중 10%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진입을 하고 현금 비중이 40%, 최소 40% 이상 우리가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50%, 60% 현금 비중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뭐 100만원, 자, 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들고 가고 700만원 현금 있으면 어때요? 마음 편하겠죠? 또 추가 배수하면 되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수익을 얼마 못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머스크와 트럼프가 갈등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하루아침 만에 이렇게 떨어질 거를 누가 예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조금씩 추마해 가면서 대응해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물량을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물량을 다 확보해 나가고, 비중을 뭐 250만 원씩 뭐 나눠 가지고 3종목, 4종목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채워 놓으면 이거 100% 올라가고 최소 50%씩 올라가면 자, 이게 수익이 작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수익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비중을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요. 우리가 50%, 70%, 100%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서 알고 미리서 바닥부터 잘 대응해 가면서 비중 조절해 가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있어요. 큰 수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현금 비중을 제대로 들고 있지 않고 한 종목의 비중이 이미 다 30%, 40%씩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두세 종목에,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수익을 많이 못 볼 것 같으니까 다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마라토너가 처음부터 스타트할 때 전력 질주하나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전력 질주하면 안 되고요. 체력 안배를 위해서 우리가 조절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안 해보시니까 이렇게 안 해보고 큰 수익을 제대로 못 봐보셨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도 주시고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권유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비중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실 때 저한테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다시 급등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다가 본전 아니면 뭐 한 10%, 20% 수익 보고 또 매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은 이미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여기서 팔았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기서 바로 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들어갈 종목들 그리고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서 조금씩 담아가면서 비중 조절을 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힘드신 부분들 제가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더 잘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나는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제 영상의 고정 댓글란에 무료 코인 아빠 수익 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 페이지에서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자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에다가 소통방 입장해 주세요 하고 링크만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자 보유 종목 진단까지 꼭 체크를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제가 연락을 드려서 점검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제가 추천드렸던 팬들이라든지 에이브라든지 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잖아요. 추천드렸던 것들 모포라든지 자 이 노란 색깔이 뭐냐면요 탑 100 어드레스 보이신가요? 자 이게 뭐죠? 자, 상위 100개 주소에 있는 이렇게 총 물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래들,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물량들이 어떻게 되죠? 현재 떨어지는 와중에도, 자, 이 회색 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가격이에요. 가격인데 노란색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고래들 계속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 저희 이미 다 들고 있고, 에이브는 50% 넘게 수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고 계셨는데 유니스왑도 저희 거의 평균 매입가 구간에 있죠. 그리고 유니스왑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 떨어지는데 물량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이거는 아비트럼입니다. 아비트럼 어때요? 물량 이렇게 가격 떨어지는데 물량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서 비중 조절 제대로 안 한 상태로 이렇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가면서 같이 투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코인들 보시면 저는 업비트를 이용하진 않다 보니까 업비트 뭐 이렇게 얼마 갖고 있고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지갑 주소에 따로 보관을 해두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보시죠. 이더리움 몇 개죠? 21개. 에이브 130개, 팬들 7200개,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죠. 1370개, 1320개, 1370개, 2470개 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것들은 저도 똑같이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비트론도 몇 개죠? 3200개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랑 같이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것들 저도 똑같이 하고 있고
저도 수익을 많이 보려고 들어가는 거겠죠.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또 큰 수익 보려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가격 상관없이 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정말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지난 시점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가를 드리는데 추천가를 아무 이유 없이 드릴까요? 당연히 추천가를 드린다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근데 추천가를 드렸는데 막 우리는 30% 수익 중인데 위에서 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매수를 하시고 싶고 놓치셨다라고 하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고정 댓글란에 항상 남겨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거 힘드시는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라고. 여기다가 남겨주시라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 아시겠죠? 정말 꼭 부탁드릴게요. 아무거나 매수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이렇게 해서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5월 달에 이미 여러분들께 한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아마 이제 까먹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자, 우리가 6월 달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미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6월 달은 자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딱 중간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렇죠? 6월은 2분기의 말입니다. 그리고 6월이 지나면 7월이 시작되고 7월은 3, 4분기가 시작되는 첫 스타트 시점이죠. 자, 맞아요. 가장 중요하겠죠. 하반기를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건데, 하반기가 이렇게 다가올 건데, 이 하반기에 과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망에 대한 보고서, 레포트들이 이렇게 6월 달에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전문 기관들, 이런 자금들이 시장이 안 좋게 본다고 하게 된다면 자금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실질적으로 6월 달에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6월 달은 횡보하는 구간들이 많이 이어지게 돼요. 아시겠죠? 물론 그 시장과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의 변화는 분명히 있겠지만 6월 달에 항상 이런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하는 시기들은 매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3월 달은 뭐 많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6월 달과 그리고 9월, 12월 이 3, 6, 9, 12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중에서도 6월 달 아시겠죠? 그리고 6월 달에 결국 위험자산 시장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미국 증시잖아요. 그럼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도 봐야겠죠? 근데 미국 증시 6월 달에 뭐가 있어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죠. 비트코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이더리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옵션 쪽의 자금들도 봐야 돼요.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에, 자, 몇 월물인데 이게 지금 5,000달러에 베팅을 하고 있는지,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과연 어디까지 있는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조 가량이 되는 이렇게 돈들을, 자, 이더리움을 600만 원에 베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몇 월물이나 이런 거는 뭐 어려우니까 600만 원에 베팅을 해놨다. 근데 이 물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0조를 여기다가 베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이 이상 올라가면 얘는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서요, 여기까지 도달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얘는 전액 다 손실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옵션입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자금들이 그 가격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거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옵션 시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리셋이 되고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월물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시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죠. 자, 새로 갱신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6월 달은 횡보하는 시기가 많이 일어나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들에 대한 레포트, 보고서, 하반기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보통 2026년도 전망 언제 나와요? 12월 달에 나오죠. 그러면 전망이 안 좋으면 12월 달부터 떨어져요. 횡보하거나. 우리 보통 11월 달까지는 시장이 많이 오르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래요. 근데 항상 12월이 문제예요. 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금들이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그런 겁니다. 이해 가시면 여러분들 이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같이 우리가 또 참여해가고,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믿어주시니까 이렇게 또 남겨주시는 거잖아요. 봐주시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소통해 가면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되시면 이해라고 댓글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코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소통방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